일본에서 증상 없이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박테리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 예산 12개 가운데 남은 6개의 연간 예산안이 타결돼 9월 말까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기본소득 무상지원 플랜으로 저소득층에게 한 달 $500 내지 $1,000씩 지급하는 지역 정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월가 금융기관들이 지급한 보너스가 2023년에는 1인당 평균 $17만 6,500로 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오는 4월 8일 미 전역에서 관찰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증상 없이 치사율 30%가 넘는 박테리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었던 전 세계는 감염 사태에 대해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개인 위생이 감염 사태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감염 질환에 취약한 개인은 마스크와 손 씻기 등 위생에 신경 써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감염 후 회복되더라도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엔저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박테리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비드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한 경각심이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는 감염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경고하는 일도 잦아져 사람들의 두려움과 반감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경고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지구촌이 하루거리로 묶인 만큼 감염 질환의 확산도 하루면 충분한 데다가 한 번 감염되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 또한 길게 가져가며 몸에 영구적인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면역학적 상태가 일부 미생물에 대한 반응도 바뀔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일본 전역에 걸친 연쇄상 구균독성 쇼크 증후군은 일본 보건당국이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박테리아 감염이 기록적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연쇄상 구균독성 쇼크 증후군은 지난해 하반기 941건이 보고되며 스타트를 끊었으나 올해 이미 378건이 파악되었으며 일본 전역에서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50세 미만 65명 중 3분의 1이 해당하는 21명이 사망해 비교적 젊은 층 사람에게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폐활성 인두염, 편도선염, 폐렴, 뇌수막염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장기부전과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염의학 전문의들은 오히려 치사율이 높은 경우 감염체가 빠르게 죽어 전염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지적인 대감염과 그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률이 보고되는 것이라 세계적인 대유행은 일어나기 힘들어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더 이상 감기조차 소홀히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며 앞으로 영원히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거라 조언했습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연쇄상 구균독성 쇼크 증후군도 코로나와 같이 비말과 신체 접촉을 통해 전파되지만 이것은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손과 발의 상처를 통해서도 환자를 감염시킬 수 있고 비교적 항생제가 잘 듣는 편이지만 금세 집중치료로 빠져야 되는 발병 케이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건강 상태가 감염에 취약하다면 마스크와 손 씻기는 여전히 최선의 방어라고 덧붙였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연방 예산 12개 가운데 남은 6개의 연간 예산안이 타결돼 3월 20일 이후에도 9월 말까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합의안을 연간 예산 지출 법안으로 완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상하원 심리와 가결도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말 부분 폐쇄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주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부기관 마비는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수차례 반복해온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적어도 9월 말까지 피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 그리고 백악관은 12개 연방 예산 가운데 이미 승인한 절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연방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 규모를 타결짓고 법안을 완성하는 대로 신속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부터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지출할 남은 총 예산 규모는 1조 4,600억 달러인데 4,600억 달러 규모의 6개 예산 지출법은 이미 가결했고 나머지 6개 연방 예산 1조 달러 규모를 이번에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 타결에 신속 처리할 6개 연방 예산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 예산, 그리고 재정서비스와 일반 정부 예산, 연방노동, 보건복지, 교육 예산, 의회 예산 등 6개입니다. 1조 달러를 지출하는 6개 연방 예산안을 텍스트로 완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연방 하원에선 표결 전 72시간 심리해야 하며 연방 상원에서는 상원의원 1명이 제동을 걸면 60표 이상으로 일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지연될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임시 예산이 22일 자정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연방 예산안 6개를 최종 가결하지 못하면 기술적으로는 셧다운, 부분 폐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말에 기술적인 셧다운은 큰 여파를 미치지 못하게 되고 주말에 최종 가결하고 이번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는 더 이상 연방 셧다운은 없게 됩니다. 공화당 하원에선 40여 명으로 구성된 보수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가 연방 예산안이 태부족하다면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으나 공화당 다수와 민주당 전체의 초당적 지지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에서는 발목을 잡는 상원의원이 거의 없어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연방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서명 발효시킬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4,600억 달러를 9월 30일까지 지출하는 6개 연간 연방 예산 지출법은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3월 8일 데드라인을 이틀 앞두고 최종 가결된 바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당내 프리덤 코커스의 제동을 감안해 연방 예산안을 반반으로 6개씩 두 그룹으로 나누고 데드라인도 둘로 분할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본소득 무상지원 플랜을 채택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한 달에 $500 내지 $1,000씩 지급하는 지역 정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시, 볼티모어에 이어 워싱턴 근교 알렉산드리아까지 주로 민주당 지역 정부들 30여 곳이 기본소득, 보장소득으로 매달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기본소득, 보장소득 무상지원을 채택하는 시군 지역 정부들이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지역 정부들은 빈부차를 해소하고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생계비를 매달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기본소득랩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에서 30여 곳의 시군 지역 정부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매달 기본 생계비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3,200가구에게 한 달에 $1,000씩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1년 동안이나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1,000가구에게 한 달 $1,000씩 무려 3년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1,200가구에게 한 달 $1,000씩 3년간 기본소득으로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는 200가구에게 한 달에 역시 $1,000씩 2년간 보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입한 워싱턴 근교 알렉산드리아시에서는 170가구에 한 달에 $500씩 2년간 무상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애틀란타에서는 275가구에 한 달에 $500씩 1년간 무상으로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게인스빌에서는 123가구에 첫 달에는 $1,000를 제공하고 그 후부터 $600씩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에서는 1,900명에게 한 달에 $500씩 무상 지원 기로하고 신청자들을 받은 결과 8만 명이나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했습니다. 휴스턴에 사는 83세의 한 할머니는 85세 된 할아버지 남편이 폐암으로 2년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생계가 막막했는데 공과금을 겨우 낼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 이외에 지역정부에서 한 달 $500씩 무상 지원해줘 식료품을 구입해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나 군수들이 주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가정을 선정해 매달 현금 지원하는 기본소득, 보장소득 플랜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으나 공화당 진영에선 이를 극히 제한하거나 가로막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팬데믹 시절 세 차례에 걸쳐 1인당 $3,200씩 현금 지원한 것과 같은 직접 무상 지원은 다시 채택하기 힘든 대신에 올 1월 확장된 CTC 즉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개선해 1년에 $1,800씩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을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가결했으나
상원에서 아직 걸려있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팬데믹 시절과 같이 $3,000 내지 $3,600나 제공하는 방안을 복원하자고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너무 지나친 탐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월가의 돈잔치 보너스가 2023년에는 1인당 평균 $17만 6,500로 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 금융기관들은 보너스 지급에 다소 신중을 기했고 신규 고용을 늘렸기 때문에 2022년 $18만 달러에서 소폭 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월가에선 해마다 보너스 돈잔치가 벌어져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지나친 탐욕이라는 원성을 듣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월가의 탐욕을 비난하는 어큐파이 월스트리트 월가를 점거하라는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월가의 보너스 돈잔치는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았던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뉴욕 증시의 호황으로 중단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가의 보너스 돈잔치는 지난해에는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월가의 증권회사, 금융기관 등에서는 2023년 직원들에게 제공한 보너스가 1인당 평균 $17만 6,500인 것으로 이들의 재정을 감독하고 있는 뉴욕시 감사관실은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의 평균 보너스 $18만 달러에서 2% 줄어든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2023년 한 해 수익이 1.8% 증가했으나 보너스 지급은 2% 줄이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1인당 평균 월가 보너스는 2021년 $24만 400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11만 1,400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 보너스 돈잔치가 다소 위축된 것은 증권과 투자은행 등이 보너스에 다시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규 채용을 늘렸기 때문으로 뉴욕시 감사관실은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증권, 금융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2022년 19만 1,600명에서 2023년에는 19만 5천 명으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보너스 총액은 $338억 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 직원 숫자가 늘어나 2023년 1인당 평균 보너스가 2%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욕시 감사관실은 월가 금융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수입이 주정부의 세입에선 27%나 차지하고 있고 뉴욕시 세입에서는 7%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의 강세가 2024년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어 월가의 보너스 돈잔치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7년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주기가 짧지 않으니만큼 학교를 휴교하거나 과학실험의 찬스로 삼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다음은 2045년에나 볼 수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4월 8일 펼쳐지는 특별한 우주쇼 개기일식을 김미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월 8일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미 전역에서 관찰될 예정입니다. 2017년 8월 21일 이후 근 7년 만에 볼 수 있는 엄청난 자연의 쇼가 펼쳐지게 됩니다. 2017년에는 오레건에서 시작해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사선으로 내려갔으나 2024년에는 멕시코에서 시작해 텍사스, 오하이오, 캐나다, 토론토 등 아래서 북상할 예정입니다. 2017년 미 전역에서 개기일식을 관찰할 수 있던 사람들은 2억 1,500만 명이었으며 바로 그 경로 아래에서 가장 멋진 자연의 장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은 1,200만 명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미 전역에서는 1억 5천만 명뿐이지만 바로 그 경로 아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3,160만 명으로 3배가 약간 안 되는 사람이 개기일식의 경로에서 직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올해 관측은 텍사스에서 4분 28초 정도로 가장 오래 볼 수 있어 이미 텍사스, 오하이오 등의 명당 자리는 호텔 숙박과 항공편, 관측 장비들을 패키지로 묶어 파는 개기일식 관광 상품이 기획돼 이미 예약 완료 혹은 소진된 지 한참입니다. 2017년에는 시카고에서 2분 42초로 미 전역에서 가장 오래 볼 수 있었으나 올해는 4분 28초로 약 2배가 길어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개기일식은 2045년에나 예정되고 있어 무려 21년이나 기다려야 하고 2017년의 궤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뉴욕이 관찰 명소로 꼽혔으며 DC, 메릴랜드,
버지니아도 오후 2시 4분경부터 관찰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북버지니아는 완전한 개기일식은 볼 수 없고 태양의 87.9% 정도가 가려지는 부분일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학교에서 개기일식을 관찰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특수한 장비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태양을 맨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임의의 임시장비보다 적절한 관찰장비와 특수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미디어가 발달된 만큼 개인들이 틱톡과 유튜브에 찍어 올릴 개기 일확 장면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